시작에 앞서서요. 지금 화면에 보이신 거 있죠? 준공업 미분양 주택이요. 이거 꼭 확인하십시오. 이게 우리가 조특법에 적극적 감면이 있고 소극적 감면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8년 제천장 농지요. 감면 요건 충족했어요. 네, 그런데 감면 신청을 안 했어요. 그럼 감면이 돼요, 안 돼요? 다시 말해서 무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세무서에서 자격농지 감면을 하고 나머지를 추정합니까? 안 하고 그냥 네가 감면 신청 안 했잖느냐. 그러니까 통째로 세금을 부과합니까? 감면 신청하여야 한다. 그럴 때는 소극적 감면이에요. 감면 요건만 충족했다면 감면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근데 뭐뭐한 경우에 하나여 감면한다. 하나여라는 게 문제가 될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특법 98조, 98조 2, 3, 4, 5, 6, 7, 8, 9 다 미분양 주택들이에요. 반드시 매매 계약서, 분양 계약서에 이 도장이 꼭 찍혀야 돼요. 그런데요, 이건 싫어합니다. 이걸 설명해 줬더니만은 오늘 이거 찍어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곧바로 그걸 믿으시면 안 됩니다. 관할 지자체에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그러면 미분양 주택 확인 날인 대장이 따로 있어요. 그 다음에 그 확인 대장, 날인 대장이 관할 세무서로 제출이 됩니다. 그럼 국세청 전산실에 전산 수록이 돼요. 그럼 이게 찍혔죠? 전산 수록이 나타나죠? 그러면 감면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선배님들이 분양계약서에 찍힌 이것만 가지고 곧바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실수가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수용 확인서입니다. 조특법 77조에 감면하지 않습니까? 감면할 때 수용 확인서에 무엇 때문에 꼭 그게 필요해요? 무엇 때문에? 자, 취득가를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양도가 곱하기 분수의 분모, 양도 당시 기준시가 분자, 취득 당시 기준시가죠. 근데 해당 재산이 경매, 공매, 수용, 협의매수가 된다면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보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를 분모에 넣어야 돼요. 그러면 양도 당시는 기준시가 100만 원이에요. 근데 보상금 산정할 때의 기준시가는 80만 원이에요. 그럼 분모값이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감면세가 높아져요, 줄어들어요? 높아져요. 그거 간혹이요. 그 수용 확인서의 작성 요령에 분명히 있어요. 중간에 사업인정 고시 번호, 날짜, 보상금 금액, 현금이냐, 채권이냐, 그 다음에 보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날은 며칠이냐, 그날의 기준시가는 얼마냐를 쓰게 돼 있어요. 그것을 셀룰레이스 테이프로 붙이게 돼 있어요. 그 발행한 공익사업 시행자가. 근데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요, 날짜 바꿔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현직에 있을 때 그거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 우리 선배님들이 이러실 때 수용 확인서, 그 다음 미분양 이 날인된 거 반드시 나중에 검증될 때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사업인정 고실도 중요하죠. 사업인정 고시죠. 2년 이전에 취득해야 돼요. 그것을 바꿔오신 분들이 간혹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다 그렇지는 않지만 어쩌다 한 번씩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하시는데, 그걸 확인하는 방법은, 사업인정을 확인하는 방법은 관보를 조회해 보십시오. 전자관보 있잖아요. 그리고 그 특정 단어를 넣어서 조회하면 나옵니다. 그럼 사업인정 고시가 된 거에 나오죠. 이게 사업인정 고시는 수용 대상인 세목, 그 다음에 면적을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 고시 날짜죠. 그래서 여러 선배님들이 이건 굉장히 주의하십시오라는 의미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모두가 다 그런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79쪽이에요. 이거요.
임대사업자 등록증이요. 이거 꼭 확인하시는데 좀 복사 좀 해오세요. 그러면요. 앞면만 복사해요. 나는 보통 우리가 인쇄를 하면 앞면만 인쇄하잖아요. 뒷면 인쇄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지자체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은 뒷면도 인쇄를 해요. 뒷면에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가져오세요라고 할 때는 원본을 가져오세요. 사본을 달라고 하면 반드시 꼭 말을 붙여줘야 돼요. 뭐라 해야 돼요? 뒷면도 꼭 복사하세요. 이 말을 꼭 해주셔야 돼요. 예, 실수입니다. 예. 그럼 거기에는 처음에 단기였다가 준공으로 바꿨다가 장기 일반으로 바꿨다가 언제 말소했다. 주소가 언제 바뀌었다라는 얘기인데요. 임대사업자 등록은 원칙적으로 어디서 관리해요? 물건지 관할이에요? 주소지 관할이에요?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리를 합니다. 근데 우리 세무서 사업자 등록증은요, 원칙적으로는 어디예요? 사업장 소재지예요. 근데 예외적으로 2채 이상일 때는 주소지를 사업자 등록으로 기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요, 임대 개시일은 임대사업자 등록일과 세무서 사업자 등록일과 임대란 날짜 중에 가장 늦은 날이라고 했어요. 그죠? 근데 사업자 등록증을 그냥 복사하면 또 안 돼요. 이게 간혹 정정을 하든지 뭔 이유 때문에 재발급하면요, 밑에 날짜가 다른 날짜가 나와요. 그럼 반드시 뭘 확인해야 돼요? 사업자 등록 증명원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일이 며칠인가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뒷면에 보실 때 이 부분이요. 말소 날짜요. 이게 자동 말소냐, 자진 말소냐. 꼭 또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주택의 임대주택 유형이 단기냐, 중공공이냐, 그 다음에 옛날 매입임대주택이냐,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이냐, 건설 임대주택이냐, 매입임대주택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민간 건설 임대주택에 등록을 반드시 언제까지 해야 돼요? 이건 법령이 아니고 행정 지침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건설 임대주택은 해당 주택을 신축해서 보존 등기 하기 전까지 해야 돼요. 그러면 민간 건설 임대주택으로 등록이 돼요. 내가 신축해서 내가 건설한 건 맞아요. 근데 보존 등기를 한 후에 등록하면 민간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어디 가서 문제가 되냐면요. 조특법 97조의 2에서 문제가 돼요. 건설 임대주택이라 하면 해당 주택을 2001년 12월 말까지 신축만 됐으면 돼요. 근데 매입임대주택은 그날까지 취득을 한 걸 임대를 개시해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판례는 있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건설 임대주택이 맞는데 니나 나나 누가 아냐 그래서 보존 듣기 전까지 임대 등록을 해야 된다는 모르지 않느냐. 그 다음에 그것이 법령도 아니고 행정 지침에 지나지 않는다. 실질과세 원칙, 사실관계 입장에서 봤을 때 본인이 신축했고 본인이 건설한 건 맞지 않느냐. 그러면 임대사업자 등록증에 매입임대 썼다 하더라도 이건 건설임대 맞기 때문에 감면해 주는 게 맞다라는 판례도 있긴 해요. 근데 그게 세무서에서 먹어줍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하시라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선배님 책에는 이게 없습니다. 한번 시험 봅시다. 시험입니다. 집이 6채입니다. 강남구 아파트가 있는데 18억의 기준시가입니다. 전용면적이 120평방미터, 70년 8월 5일입니다. 비과세금 충족했습니다. 마포에 다가구가 있습니다. 양도 24억입니다. 임대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입니다. 가구당 50평방미터입니다. 근데 가구가 총 몇 가구예요? 8가구죠. 5, 8은 40. 그럼 뭐가 돼요? 660을 넘었어요? 안 넘었어요? 넘지는 않았죠. 다가구 요건 충족했어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써졌냐면 4층의 옥탑 주택이 한 세대가 있는데 이게 무허가입니다. 근데 임대 사업자 등록은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신축은 98년 10월 10일 날 신축한 주택입니다. 이 말은 곧 이 집이 뭐가 될 수 있다? 뭐가 될 수 있다. 만약에 하신다면 내가 오늘 소주 살게요. 예? 정답 어느 분이세요? 예. 아, 예. 제가 소주 한 잔 살게요. 조세특례제한법 97조입니다. 86년 1월부터 12월 말까지 신축한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을 5호 이상을 만약에 10년 이상 임대한다면 100% 세액 감면해주고 다른 주택 양도할 때 이건 소유자 거의 안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썽이 났어요. 4층에 옥탑에 하나 세대가 있어요. 저건 감면 돼야 안 돼요? 감면 안 돼요. 이 사람이 양도시키면 신분이 뭐가 돼요? 거주자가 돼야 돼요. 이건 임대사업자는 안 해도 관계없어요. 그죠? 97조는 그래요. 왜? 그게 생기기 전에 이미 만들어진 거니까. 85년도에 신설된 법률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이 집은 중과대상 주택수를 계산할 때 공동으로 선택할 거예요? 단독으로 선택할 거예요? 공동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죠. 5 이상이 돼야 되니까. 그런데 옥탑은 감변이 안 되겠죠. 그럼 저 집은 중과될 거야, 안 될까요? 중과될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죠? 임대 등록도 안 돼 있죠. 감면 대상도 아니죠. 예, 다음에 C. 경주시 인왕동의 단독주택인데 기준시가가 4억 원이다. 그러면 저 집은 중과대상 주택수 계산할 때 주택수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기타도의 시, 군, 읍면에 기준시가 3억 초과분은 넣어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 집을 판다면 중과할까 안 할까요? 경주시 인왕동 집을 판다면 중과해요 안 해요? 중과대상 주택수에는 들어가요. 중과 안 해요. 왜요?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조정대상 지역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 집이 비과세 대상이라고 한다면 98년 10월 10일 날, 죄송합니다. 2020년 10월 10일 날 취득했다고 했어요. 이게 비과세 대상이라면 2년 이상 보유를 했겠죠. 예. 그런데 2년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요? 그건 나도 몰라요. 2020년 10월 10일 현재 경주시가 조정 대상 지역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이라고 한다면 몇 년 살아야 돼요? 2년 살아야 돼요. 하지만 저 집이 상생임대주택이라면 2년 안 살아도 돼요. 대신에 다른 집이 장기임대주택이 있어야 되죠. E가 있죠. 이렇게 E하고 C만 있다고 한다면 비과세 받을 수도 있어요. 다음에요. D요. 경기도 가평구의 단독주택의 기준시가 2억입니다. 자, 이 집이 중과대상 주택수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3억 초과를 안 했어요. 다음에 이걸 임대를 하고 있는데 임대 등록을 안 했어요. 연면적이 250평방미터예요. 자, 그럼 이 집이 무슨 집일 수도 있어요. 기준시가 수도권은 4억 원 이하, 수도권 밖은 9억 원 이하 뭐가 있죠? 인구 감소지역 소재주택이잖아요. 가평은 접경지역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중과대상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설사 기준시가가 5억이라도 안 들어가요. 왜? 6억 원 이하 있거든요. 그죠? 수도권 밖은 9억 원 이하예요. 맞죠? 그 다음에 마지막 용인시 처인구 아파트요. A, B, C, D가 있는 상태에서 2020년 7월 20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아파트예요. 그럼 뭘로 임대 등록됐을까요? 민간 매입임대주택 중에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이죠. 결국은 마목 적용할 거예요. 근데 이미 조정 대상 지역의 한 주택 이상을 소유한 한 세대가 조정 대상 지역에 소유한 주택을 만약에 취득했다고 한다면 그걸 중과해버리겠다. 다만 조정 대상 지역 공고를 이전에 취득했거나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했다고 한다면 그럼 적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첫 번째 2020년 7월 10일 이후에 민간 매입임대주택인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아파트를 등록했거나 단기 민간 임대 등록은 안 된다. 그죠?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단기 민간 임대주택을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전환하는 것도 안 된다. 그럼 이 지역은 뭐예요? 중과 대여 안 돼요? 중과 대상 이에요. 왜? 용인시 처인구, 죄송합니다. 용인시 처인구가 조정 대상 이에요, 아니에요? 용인은 수지구만 돼요. 이건 중과는 안 해요. 그러나 중과 대상 주택수에는 들어오길 수밖에 없어요. 왜? 기준시가가 지금 양도장시 기준시가가 얼마예요? 3억 초과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수도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과 대상 주택수에 들어간다. 만약에 이걸 판다면 중과 당할 수도 있지만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다 이해되셨습니까? 문제 잘 풀었나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일부러 시험만 본 겁니다. 더 꼬으려다가 안 꼬았습니다. 재밌죠? 아따, 재밌다 해주시오. 제가 태어나기는 담양에서 태어났습니다. 예. 지금 나이가 벌써 71살이에요. 어디로 먹었나 기억을 못 하겠어요. 많은 선배들 다 계시겠지만, 예. 입만 살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선배님들 만약에 일다 힘드시면요, 저랑 같이 해요. 그럼 28제나 37제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 농담이고요. 이제는요, 다 생략하고요. 자, 다 리바이벌 합시다. 중과 대상 주택수는 사람 기준이 아니다. 세대 기준으로 한다. 그 다음에 해당 주택이나 조합원 입주권이 소재 기준이요. 수도권과 5대 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에 동해에 있는 것은 무조건 소재 기준에 걸린다. 다음에 이러한 소재 기준에 안 걸린 거라고 한다면 주택은 기준시가 3억 초과예요. 3억 초과는요. A, B, C가 있을 때 A를 양도할 때 B, C가 3억 초과예요. 또는 A를 양도할 때 A가 3억 초과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나만 혼자 독립한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다른 거 팔 때 3억 초과 여부를 찾아보란 얘기예요. 내 거 팔 때는 당연한 얘기고. 예. 그 다음에 이게 조합원 입주권이라고 한다면 해당 평가액이 3억 초과인 경우, 분양받은 거라고 한다면, 자, 분양권의 정의가, 조합의 정의가 뭐예요? 어떠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권리를 취득함으로써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죠. 예. 조합원 입주권은 크게 몇 가지가 있어요? 6가지가 있어요.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 의한 재개발 정비사업, 재건축 정비사업,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하는 특례법에 따른 4가지가 있어요. 소규모 재건축 사업, 소규모 재개발 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 자율주택 정비사업입니다. 조합원 입주권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몇 가지가 있어요? 6가지가 있죠. 근데 6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매매, 상속, 교환 등으로 승계 취득한 거. 그럼 몇 개예요? 12개가 있죠. 12개가 되죠. 또 뭐가 있어요? 2005년 12월 30일 이전에 옛날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해서 사업계획 승인 난 것을 요즘에 와서 취득한 거. 그죠? 승계 취득한 거.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 틀리다는 얘기고요. 분양권은 절대 분양가를 기준으로 하되 옵션가액은 뺀다. 순수 분양가로만 따진다. 그럼 거기에 부가세가 들어갈까요? 말까요? 부가세. 분양가에 부가세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예. 그러니까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분양권은 절대 하늘이 두 쪽에 나도 언제 취득한 것부터요?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조합원 입주권이 주택으로 의제되는 경우가 몇 번 있어요? 첫 번째가 89조 1항 제3호에 1호에 3호에 있나요? 관리처분 인가일과 철거 중 빠른 날 현재 기존 주택의 비과세권을 충족한 경우로서 무주택 세대라고 한다면 양도 시점에 조합원 입주권 뭐 해줘라? 비과세를 해줘라. 두 번째, 관리처분 철거일 중 빠른 날 현재 비과세권을 충족했는데 조합원이 양도 시점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다른 주택을 취득한 때부터 몇 년 내에 팔아라? 3년 내에 팔아라. 비과세 해줄게. 그 다음에 조합원 입주권과 주택을 각각 하나씩 갖고 있다든지 조합원 입주권과 주택 또는 분양권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 비과세 해준다, 못 해준다? 못 해준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A로 해줄게. 뭐가 있어요? 부득이한 사유가 시행령 156조 2에 있어요. 그러면 조합원 입주권을 주택을 의제를 해서 양도주택에 비과세를 해줄게 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요. 백사조 1항, 백사조 7항, 백사조 7항 제2호 조합원 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포함하여 주택수가 2개일 때 주택을 의지하는 거죠. 4호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을 합하여서 3개 이상일 경우 양도주택 준거하겠다. 그 주택을 의지한다는 얘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그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 주택수 계산 때는 들어오지만 정작 그걸 팔 때는 중과 안 한다. 예. 그걸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은 다 설명을 드렸고요. 자, 다음 쪽이요. 전화 받으십시오. 쪽수로문요. 84쪽입니다. 하단부요. 이제는 아까 제가 구두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조합원 입주권의 범위를 말하자는 얘기입니다. 이거요. 2006년 1월 1일 전까지는요. 세법에 조합원 입주권이라는 용어가 없었었어요. 그냥 우리가 실무적으로 그냥 입주권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시행령 155 15항에 신설했다가 이제는 본법 89조로 상향 개정을 했죠. 첫 번째 봅시다. 2006년 1월 1일 이후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 따라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관리 처분계 인가가 난 것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승계 취득한 것. 승계 취득은 매수 취득이건 아니건. 근데 여러 선배님들이 이게 뭘 갖고 왔는데 이게 주택을 판 것인지 조합원 입주권을 판지를 모르겠어요. 꼭 물어봐야 돼요. 왜? 관리처분 인가가 재개발의 경우는요. 관리처분 인가가 나기 전에 다 집을 다 쓸어버립니다. 헐어버려요. 금방 알아요. 그런데 재건축은 안 그래요. 관리처분 인가가 나도 아파트를 헐지를 않습니다. 나중에 재건축 인가 난 거 만약에 무효하면 어쩔 겁니까? 집이 없어져 버리는데.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요. 2005년 12월 말 이전에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에서 관리처분이 인가된 입주권을 2006년 1월에 매매, 증여, 교환 등으로 상속받아 승계 취득한 것. 2005년 12월 말 이전에 주택관 촉진법에 사업계획 승인이 난 것을 승계 취득한 것. 그 다음에요. 5번과 6번은 약간 차이점이 있어요. 처음에요. 빈집 및 소규모 정비한 특례법상 소규모 재건축만 조합원 입주권은 끌려왔어요. 그러다가 2022년 1월 1일 날 3개가 끌려왔어요. 그러니까 많은 선배님들이 이게 조합원 입주권을 볼 거냐 말 거냐를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만약에 자율주택 정비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시행계획 인가일이 2001년 12월 4일이라고 합시다. 그럼 조합원 입주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소규모 재건축만 맨 처음에 2018년 2월 9일 날 조합원 입주권을 끌려왔어요. 그러다가 22년 1월 1일 날 나머지 세 놈도 끌려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 한다면 조합원이 크게 몇 가지가 있더라? 6가지가 있더라. 근데 그것만 승계하면 안 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승계 취득한 것도 조합원 입주권이니까 12가지가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또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간혹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소규모 재개발, 자율주택 정비, 가로주택 정비가 났다고 한다면 조합원 입주권이 맞습니다. 하지만 2022년 1월 1일 전에 가로정비, 주택 자율정비, 소규모 재개발은 조합원 입주권이 아닙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주택으로 의제된 게 이미 설명했죠. 80개량 제4호와 89조 2항과 147항 4호와 2호에 있다. 예, 정작 이걸 팔 때는 중과를 안 한다더란 얘기입니다. 분양권이니 뭐니 이것은 그냥 쭉 가고요. 이거 하나 봅시다. 쪽수로 온다면 87쪽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아류가 대표적인 게 분양권, 예, 그 다음에 조합원 입주권의 대표적인 사례죠. 근데 주의할 사항이 있죠. 분양권을 2년 이상 보유했다. 그러면 2년 이상의 보유의 기산일이 언제예요? 분양권의 취득 시기는 언제예요? 당첨일입니다. 당첨일이 21년 1월 1일 이후에 해야 돼요. 그 전에 건 아닙니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2년 이상 보유해도 세율이 60%입니다.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당첨은 안 됐어요. 근데 AV 입주자로 선정이 됐어요. AV 입주자는요, 당초의 분양 세대수의 300%를 확보해 놓습니다. 그래서 순위에 의해서 그 사람이 AV 당첨자로 끌려 들어갔어요. 그러면 동호수를 추첨하죠. 그래서 계약을 한다면 그날이 취득식입니다. 그날이 21년 1월 1일 이후라고 한다면 주택으로 의제되는 분양권으로서 중과대상 주택수에 끌려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나머지는 생략하고요. 소형 신축주택이나 중공업 미분양 등의 수도권 밖에 있다고 한다면 중과대상 주택수에 안 들어갑니다. 또 두 가지가 또 있죠. 인구 감소 지역 주택, 그 다음에 인구 감소 관심 지역 주택. 근데 거기에 꼭 기억할 거예요. 인구 감소 지역은 수도권은 안 되고 광역시도 안 된다. 하지만 5군은 되더라. 어디요? 접경 지역인 옹진군, 강화군, 연천군, 가평군. 그 다음에 대구 광역시 군위군은 인구 감소 지역입니다. 중공업 미분양 주택도 마찬가지예요. 인구 감소 관심 지역이에요. 수도권 안 돼요. 광역시 군은 가능해요. 그런데 광역시 군이 인구 감소 관심 지역이 지정된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수도권은 당연히 없고요. 예, 그러니까 없습니다. 그것만 조심하시고, 나머지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인구 감소 지역하고 인구 감소 관심 지역은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자, 다음에요. 이것도 이미 설명을 드렸고요. 이런 그냥 지금까지 말한 걸 다 믹싱한 다음에 이 뜻이래요.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을 주택수에 어떻게 집어넣을 거냐. 전제 조건, 분양권은 21년 1월 1일 이후 것만 적용한다. 수도권과 5대 광역시와 세동특별자치시에 동적 있는 것만 더해라. 나머지 지역은 기준시가 3억 초과분, 조합원 입주권의 평가액이 3억 초과분, 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의 분양가가, 옵션을 뺀 분양가가 3억 초과분만 집어넣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나머지는 생략하고요. 나머지는 다 똑같은 이야기들인데요. 보시죠. 지금부터 설명드릴 건 이 내용들입니다. 해당 주택이 이러이러한 걸 한다면 중과 대상에 들어가더라도 중과 안 할게 라는 얘기인데요. 소득세법 시행 163에 있는 걸 그대로 끌어다 쓰고 있어요. 그래서 1번과 2번은 큰 문제가 없대더라. 그 다음에 4번은 예전에 있었던 거죠.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라고 한다면 중과 안 할게. 근데 사문화돼서 폐지된 겁니다. 그 다음에 2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것은 2년 이상 보유주택, 이것도 사실상 폐지된 거랑 매한가지죠. 자, 이것은 2번 주장해도 여러 번 해도 전혀 무리가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쪽수로 말하실 든다면 100쪽입니다. 자, 제가 말로 떠들게요. 요거 할게요. 이건 100번 강조해도 괜찮습니다.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니냐.
허가 구역이라 한다면 반드시 20년 5월 9일 허가 신청을 할 것. 두 번째, 허가를 받을 것. 세 번째, 계약으로 계약금 완납받을 것. 네 번째, 송파, 서초, 용산, 강남이라고 한다면 계약일 넉 달 이내에 매매대금을 청산할 것. 나머지 33군데라고 한다면 6달 이내에 반드시 매매대금을 청산할 것. 하지만 2026년 5월 10일 이후에 매매계약이 체결이 됐다 하면 하늘이 두 쪽에 나도 4개군 용산, 강남, 서초, 송파는 9월 9일까지 매매대금을 청산할 것. 여타의 33군데는 11월 9일까지 청산할 것. 이란 얘기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니면 어쩔래? 반드시 26년 5월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해라. 매매계약금을 반드시 받아라. 그 다음에 해당 주택이 강남, 서초, 송파에 있다고 한다면 9월 9일까지 돈을 받아라. 넉 달이죠. 여타의 지역은 6달이 되니까지 매매대금을 청산받아라. 그러면 중과 안 할게 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해당 주택이 소득세법 155조, 152, 156조의 3에 따라서 또는 전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비과세되는 주택이라고 한다면 중과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생략하고요. 나머지는 준용 규정입니다. 자, 일단 2주택입니다. 2주택은 그냥 내용은 다 똑같은 얘기들이에요. 근데 중과 배제는 36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2000년 10월 30일 이후 신규 임대주택. 그죠? 그건 다 아시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003년 10월 29일 이전에 기존 매입임대 사업자 2호 이상 국민주택 규모 이하 시세기준시가 3억 원 이하 5년 이상 임대 건설 임대주택이 임대사업자 2018년 3월 31일까지 임대 등록해라. 2호 이상의 국민주택 규모 이하고 시세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일 것. 그러면 5년 이상 임대할 것. 이건 아까 똑같은 얘기예요. 수도권 밖에 미분양 주택이 있죠. 요즘 쪽수로는 너무 빠르나요? 112쪽입니다. 수도권 미분양주택 동일한 시군에 5호 이상의 임대를 해라. 3억 원 이하로 한다면 5% 초과 여부는 안 따진다. 그러면 해당 주택은 중과를 안 할게. 자, 다음에 민간 매입 임대 주택인 장기 일반 민간 임대 주택, 공공지원 일반 임대 주택은 만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대법인들입니다. 해당한다면 해당 주택에 대해서는 중과를 안 할게. 근데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뭐가 있죠? 2020년 7월 10일 이후에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인 아파트, 단기 민간 임대주택은 안 된다. 그 다음에 해당 주택이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단기 민간 임대주택으로 인 것을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으로 전하는 것도 안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해당 주택이 1주택 이상 소유한 자가 조정 대상지에 소지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해당 주택을 등록했다고 한다면 해당 주택은 안 된다. 다만 조정 대상지에 공고를 이전에 취득했거나 2018년 9월 3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예외로 인정해 줄게. 예. 그것이 어디로 연결된다고요? 시행령 155조 20항으로 연결됩니다. 장기 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의 비과세 특례 규정에 나오죠. 그다음에 민간 건설 임대주택이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이라 한다면 2호 이상 해라. 주택 면적이 45평, 149평 이하일 것. 대지 면적 2배, 90평, 290평 이하일 것. 2호 이상 일 것. 5년 이상 임대를 할 것. 아니요, 죄송합니다. 8년 이상이에요. 하지만 2020년 8월 19일 이후 임대 등록부는 10년으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이거 새로 생긴 거죠. 25년 6월 5일 날 새로 신설된 규정이죠. 단기 민간 임대주택인 매입임대주택이라고 한다면 해당 주택을 6년 이상 임대해라. 해당 주택을 아파트는 안 되지만 도시형 생활주택인 아파트는 된다. 도시형 생활주택을 여러분이 판단할 필요는 없어요. 건축물 대장에 딱 써져 있어요. 도시형 생활주택 괄호 열고 소형주택 또는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수주택 딱 써져 있습니다. 그건 고민하실 것은 없다. 그러나 상담할 때 그 설명은 해 주셔야겠죠. 네. 민간 건설임대 단기 민간임대 똑같은 얘기입니다. 뭐 다른 거 근데 이건 2호 이상이죠.
5% 초과 금지 규정. 5% 초과 금지 규정 적용 안 하는 게 몇 개가 있다고요? 2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수도권 밖에 미분양주택 5호 이상, 그 다음에 2003년 10월 29일 이후 기존 매입임대주택 사업자는 5% 초과 여부를 안 따집니다. 근데요, 조세특례 제한법은요, 5% 초과 금지가 옛날에부터 있었었어요. 예, 있어가지고 민간의 특례법 또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료 인상 기준율을 지킬 것 이렇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투법에 의한 감면대상 장기임대 90조, 90조 2, 98조. 그 다음에 장기 사원용 무상임대주택. 특수광이 없는 자한테 무상으로 몇 년 이상? 10년 이상 임대할 것. 조투법상의 77조, 98조의 2, 3, 4, 5, 6, 4 빼고요. 5, 6, 7, 8, 99조, 99조의 2, 99, 3에 된다고 한다면 해당 주택은 중과 안 할게. 문화유산법, 근대문화유산법, 그 다음에 자연유산법에 의해서 국가 지정문화재, 지정문화유산, 그다음 시도지사 지정문화유산, 문화유산 자료, 그 다음에 국가 등록문화유산이라고 한다면 해당 주택은 중과를 안 할게 라는 얘기입니다. 선순위 상속주택이라고 한다면 5년 내에 양도하면 중과 안 할게 라는 얘기고요. 저당권 대물변 취득하면 3년 이내에 팔면 중과 안 할게 라는 얘기고요. 장기 어린이집으로 동일 세대원 누군가 허가를 등록을 했고 5년 사용했고 폐업한 때로부터 6달 내에 판다면 중과 안 할게 라는 얘기죠. 자, 이제부터는 새로운 이야기들입니다. 취득, 취약, 고등학교 이상의 취약이죠. 취약, 페이지요. 페이지로 보면 118쪽입니다. 취약, 질병, 근무상인편 등 부득이한 사유. 이 부득이한 사유는요, 학폭위에서, 학폭위원회에서 그 피해자죠. 피해자를 다른 시군으로 전학을 보내버린다면 해당 주택은 의뢰 없이 취득하면 집이 2채가 됐다고 한다면 이 주택을 팔 때는 뭐 할게? 중과를 안 할게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얘기가요. 17번째 부득이한 사유죠. 시행령 155조 8항이가 있어요. 취약, 질병, 근무상해편 또는 학폭 때문에 전학을 갔다고 한다면 그 사유가 해소가 된 때로부터 3년 내에 팔아라. 그러면 해당 주택은 없는 걸로 보고 일반 주택만으로 비과세 줄게라는 규정이 있죠. 여기도 그걸 그대로 끌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택을 팔면 중과 안 할게라는 얘기인데 3년 내에 팔아야 돼요. 다음에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여야 돼요. 그 다음에 동고봉양 사유로 아까 이건 삭제했습니다. 과정 혼인으로 왜 삭제했냐면 155조, 152, 153 조세특례 제한법에서 일반 주택 양도할 때 비과세 대상이라고 한다면 중과하지 말아라라고 그냥 싹 묶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고봉양 학가주택이니 혼인주택이니 다 삭제할 수밖에 없는 건데 왜 이걸 놔뒀냐? 혹여라도 경정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왜? 뭐 삭제는 23년 2월 28일 삭제를 했지만 극단적으로 그때 팔았다고 합시다. 5년 내에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럼 경정 청구할 수 있잖아요. 실수로 할 수도 있으니까요. 삭제했고요. 이건 새로운 거죠. 법정 소유권의 분쟁이 발생됐어요. 그래서 법원에 소유권 분쟁에 따른 계류가 돼 있다고 한다면 확정 판결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한다면 중과 안 할게. 아까 3주택 이상에 이거 있었어요? 이건 없었었어요. 예, 2주택은 있어요. 그 다음에요. 유일한 일반 주택 그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인 경우 이것도 삭제했어요. 왜? 155조 1항을 떠왔거든요. 예, 그래서 이건 삭제해버렸습니다. 자, 여러 선배님들이 본법 시행령 160조 계산할 때 고가주택일 때요. 고가주택이 주택면적과 상가면적을 비교했을 때 일반 주택이라 합시다. 상가주택, 겸용주택이라고 하죠. 복합주택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주택 연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다고 한다면 전체를 뭘로 본다? 주택으로 본다. 주택 연면적과 상가 면적을 비교했을 때 상가 면적이 크거나 주택 면적이 서로 같다고 한다면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볼게.
상가 면적과 부수토지는 비과세를 못 해준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시행령 106조에 이런 말이 있죠. 해당 주택이 고가주택인데 복합주택이면 어쩔래? 12억 초과 여부의 판정은 상가가 있다 하더라도 면적 비교하지 마라. 그냥 다 더해서 12억이 넘는다면 고가주택이다. 그것을 안분해봐라. 뭘로 안분해요? 소수세법 100조에 100조 이하에 그런 말이 있죠. 해당 자산을 일괄 양도함으로써 토지 건물을 구분 기장 안 했다고 한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66항에 적용되어 있죠. 부가세법 시행 64조에 따른다고 되어 있죠. 64조에 과세와 면세가 짬뽕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과세분과 면세분은 어떻게 구분해요? 맨 첫째가 뭐예요? 감정평가액이죠. 두 번째는요, 기준시가죠. 세 번째는 장부가죠. 네 번째는 취득가를 순차 적용하게 되어 있죠. 그러면 감정평가서는 언제 걸 써요? 공급 시기가 속하는 직전 과세기간 초일부터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그게 2개 이상의 평균액이에요? 하나도 관계없어요? 부가세 시행 64조 1항에는요, 평균값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수세법 상징세법 시행 49조에 기준시가가 10억 원을 초과하면 감정평가를 몇 군데 해야 돼요? 2군데에 평균액을 해야 돼요. 근데 10억 원 이하라고 한다면 한 군데 해도 관계는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양도가 또는 취득가를 토지와 건물로 자산별로 쪼갤 때 감정가는 하나도 관계없다. 근데 옛날에는 감정평가 법인으로 고집을 했었어요.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감정평가업자면 돼요. 개인이건 법인이건 안 따진다는 얘기입니다. 예. 자, 이거 보시죠. 그래서 고가주택이 상가면이 넣건 같건 주택이 넣건 만약에 따지지 말아라. 다 합해서 만약에 12억이 초과된다면 고가주택이다. 하지만 감정가, 기준시가, 장부가, 취득가 순차적으로 안분해본 결과 주택과 부수토지가 12억이 안 되더라. 그럼 뭐가 돼요? 안 되면 뭐예요? 그것은 비과세가 됩니다. 12억 초과일 때만 과세하고 상가와 부수토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면적이 넓건 작은 건 무조건 다 과세해야 돼요. 왜? 가로수에 써놨거든요. 주택 이외의 용도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것을 박아놔 버렸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 마찬가지예요. 이게 복합주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복합주택을 전체를 소액주택이냐 아니냐를 판정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기준시가 1억 원 이하라고 한다면 계명주택으로서 쪽수로는요. 몇 쪽이야? 120쪽입니다. 자, 주택 부분이 주택 외의 부분보다 큰 경우로 한다면 주택을 전체로 봐서 1억 초과의 여부를 판정해봐라. 왜? 소액주택은 여기 처음 나와요. 소액주택은 재개발, 재건축, 빈집 소규주택 정비사업의 사업지구가 아닌 한 기준시가가 1억 원 이하라고 한다면 중과하지 말아라는 얘기입니다. 예. 근데 만약에 겸용주택으로 한다면 주택면이 더 넓으면 전체로 1억 여부를 판정해라. 두 번째, 다가구 주택이라 한다면 원칙적으로 뭘로 봐요? 공동으로 보겠다. 그러면 전체 기준시가를 주택수, 면적으로 쪼개보면 되겠죠. 예, 그러면 공동으로 선택할 때만 단독으로 선택되는 전체가 1억 원 이하가 돼야 되겠죠. 공동 소유주택은 국가주택도 마찬가지죠. 취득할 때는 양도할 때 두 사람, 이 사람이 공동으로 승계했다든지 토지의 소유자와 주택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건 세대가 같건 말건 따지지 말아라. 해당 주택을 전체를 하나로 봤을 때 12억 초과율을 따진다는 얘기죠. 간혹 그런 경우 있죠. 1세대 1조 비과세권 충족한 주택이 공익사무 토지 및 수용에 따른 일부가 분할해서 양도된다면 과세예요? 비과세예요? 시행규칙 71조에 있는 얘기예요. 해당 주택이 1세대 비과세권을 충족한 주택이에요. 만약에 해당 주택의 부수토지를 분할해서 팔았어요. 분할한 이 부분을 비과세 됩니까? 안 됩니까? 원칙적으로요. 안 됩니다. 두 번째요. 주택을 분할해서 팔았어요. 네, 비과세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양쪽이 2주택자니까. 세 번째, 주택과 토지를 함께 분할해서 팔았어요. 과세예요? 비과세예요? 비과세 안 돼요. 과세예요. 근데 예외가 있어요. 공익사 수용 협매수가 된다면 분할해서 양도해도 뭐 해줄게? 비과세를 해줘라니 어쩔 수 없으니까. 자, 그러면 문제가 시작돼요. 땅이요, 100평이에요. 지상의 주택이 50평이에요. 예. 땅 한 평이
공익상에 수용이 됐어요. 1억에 수용이 됐어요. 그러면 비과세권 충족한 주택은 틀림이 없잖아요. 한 평이 수용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통째로 비과세예요? 비과세가 불가능해요? 비과세 안 됩니다. 자, 땅 전체가 왕창 팔린다면 땅값이 얼마짜리예요? 100억짜리예요. 그죠? 그러니까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건 분할해서 팔건 지분으로 팔건 토지 건물을 각각 따로 팔건 소유자가 2명 이상에 3사람 이상 따지지 말아라. 전체로 따져봐라. 그럼 100평 중에 한 평이 1억에 보상받은 땅값만 100억이에요. 자, 건물값은 1억이에요. 그러면 그 집은 얼마짜리예요? 101억짜리예요. 101억짜리 양도 차익을 계산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안분을 하죠. 땅값, 땅 한 평의 양도 차익을 찾아야 돼요. 그것 중에 101억분의 101억 마이너스 12를 초과한 양도 차익은 과세를 해야 돼요. 근데 곧바로 과세하면 됩니까? 곧바로 과세하면 안 돼요. 왜요? 조세 특례제하면 7조 적용 대상이잖아요. 사업인정고 2년 이전에 취득했어요. 공사 수용이 됐어요. 그럼 세액 감면을 해줘야 되죠. 근데 많은 분들이 감면 안 해준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이요, 말이 한 평이죠. 만약에 땅이 10평쯤 돼봐요. 그러면요, 감면세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공동소유주택은 따지지 말아라. 지분 관계없고 토지, 건물, 소유자 관계없다. 그냥 전체로 봤을 때 1억 초과 여부를 판정하라. 이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상속받은 주택은 일반 주택 팔 때 없는 걸로 보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도 삭제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 임대주택과 거주주택 비과세 규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155조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삭제했습니다. 소형주택 아까 이미 설명을 드렸지만 주의할 사항이 하나 있어요.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또는 소규모 주택 정비한 특례법에 의해서 정비 사업지구로 지정된 데는 안 됩니다. 예, 왜? 나중에 지금은 기준시가 1억 이하지만 평가하면요 이게 5억, 6억, 7억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알아요? 그 의뢰인은 모릅니다. 뭐 알 수도 있지만 모른 척이에요. 미친 척이에요. 그럼 어떻게 알아야 돼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떼보세요. 그럼 거기에 규제, 또는 이게 규제 지역이 이게 싹 연결되어 있어요.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 의한 정비 사업지구로 지정 몇 년 몇 월 며칠, 축사 사용 금지 몇 년 몇 월 며칠, 주거지역 편입일 몇 년 몇 월 며칠, 이런 게 싹 써져 있어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떼보세요. 간단해요. 국토정보 시스템 들어가서 조회하면 그냥 나오니까요. 그 다음에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 1억 원 이하라고 한다면 좋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어요. 만약에 유일한 일반 주택은 중과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거 2주택입니다. 하나는 일반 주택이고 하나는 소형 주택이에요. 기준시가 1억 원 이하짜리예요. 자, 일반 주택을 팔면요 중과돼 버려요. 그런데 소형 주택을 먼저 팔면 중과 안 해요. 중과 제외 대상이니까. 그 다음에 유일한 일반 주택 판정할 때 이 소형 주택인 소액 주택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만나면 반드시 소형 주택을 먼저 팔라라고 하세요. 하지만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만약에 정비사업지구로 지정되어 있다면 그때는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때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상의 주택을 헐어버리면 되죠. 그죠? 자, 넘어갈게요. 123쪽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경우이지만 조정 대상 공고일 전에 계약으로 계약권 완납받아 하면 좋다. 그 다음에 소형 주택, 그 다음에 중공업용주택, 인구 감소 주택, 인구 감소 간신주택, 토지거래 허가구에는 한 3번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안 하려합니다. 제가 4시간 동안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뜻에 반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내일 선거 투표 잘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